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고양이 야옹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입니다. 무언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꼬시기 위한 그런 얄팍한 기술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낭만적이고 순수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는 좋은 철학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사랑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노력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랑에 대한 오해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람들은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과 권력, 외모, 처세술에만 몰두하며 어떻게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이것은 사랑스러워지는 법이지 사랑하는 법이 아니라고 해요. 두 번째, 사람들은 사랑이란 물물 교환과 같은 거래라고 봅니다. 사랑을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조건의 거래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인간 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 되고자 스스로를 포장합니다. 비용 대 편익과 같은 경제학적 사고, 조건에 맞는 최상의 상대를 찾고 그와 거래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거래로 여기는 태도는 획득, 소유의 태도일 뿐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첫눈에 반하는 황홀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은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웠는가를 입증할 뿐이라고 해요. 더 외로울수록 더 강렬한 끌림을 느끼는 거죠. 왜 우리는 사랑하려고 할까요? 좋지 않은 방법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분리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에요. 분리불안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 홀로 존재하는 분리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리란 모든 불안의 원천이라고 봅니다. 분리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결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데 이것이 수치심의 원천이라고 해요. 인간의 가장 절실한 욕구는 바로 이러한 고독이라는 감옥을 떠나려는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분리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데요. 좋지 않은 방법 3가지를 주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 도취예요. 일종의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임, 마약, 섹스 등등이 있겠죠? 두 번째는 표준화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욕망을 가짐으로써 불안을 잊으려고 해요. 남들이 결혼을 하니까, 남들이 취업을 하니까, 남들이 대학을 가니까 따라가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나 자신의 불안을 잊기 위해 다른 사람과 같은 길을 자처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창조입니다. 모든 형태의 창조적 작업에서는 일하는 자와 그 대상이 하나가 됩니다. 세계와의 결합이지 인간과의 결합은 아니라고 해요. 일에 매달리는 것, 워커홀릭 등 있겠죠. 사람들은 분리불안을 잊기 위해서 의존적인 사랑을 하는데요. 이는 지배와 예속의 관계라고 합니다. 수동적 형태는 복종, 다른 사람의 일부가 됨으로써 견디기 어려운 고립감과 분리감에서 벗어나려는 것이고, 능동적 형태는 지배, 사디즘입니다. 이번에는 가짜 사랑의 3가지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숭배적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상대를 지나치게 우상화하는 것이죠. 희생, 자기 부정 등이 지고지순한 수뇌보로 아름답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한 노예 같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관계가 지속될수록 신비감이 떨어지고 숭배가 금방 사라지므로 해체되기 쉽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연인 사이가 소홀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감상적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사랑에도 만족하지 못해요. 사람이 아닌 사랑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랑의 구경꾼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들은 영화, 드라마 등을 보며 사랑을 대신 경험하고 과거의 사랑에 매이거나 미래의 사랑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하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투사적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삐걱거릴 때 문제를 상대방의 결점에서 찾는 것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서 문제를 찾고 비난합니다. 갈등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아야 하는 게 맞아요. 좋은 상대를 만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흔히 사랑이 실패해도 원인과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똑같은 만남을 계속하며 실패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을 배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안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훈련입니다. 사랑의 기술에 숙달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어떤 특수한 기술이나 실용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한 훈련이에요. 이 훈련이 외부로부터 부과된 규칙처럼 실행되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의지 표현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훈련을 즐겁게 생각하고 천천히 익숙해지는 것이 본질적인 일이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끝없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의 탓으로 여기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변화, 성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집중입니다.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정신 집중이 필요합니다. 정신을 집중한다는 것은 심심하게 홀로 있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자립할 수 없어서 상대에게 집착한다면 생명을 구조당할 뿐이지 상대와의 관계에서 정신을 집중한다는 것은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또 혼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 마치 화분을 기를 때처럼 말이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내가 노력했는데 보답받지 못하는 느낌에 쉽게 놓아버리기 마련인데요. 빠른 결과만을 바라면 사랑의 기술을 체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관심입니다.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부족함을 알아야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하는데요. 이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위대한 문학, 예술작품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접하면서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유한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에리 프롬이 말하는 마지막 조언들을 몇 가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사랑의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도취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아도취의 반대는 객관성이에요. 모든 형태의 정신병은 객관성을 상실한 무능의 상태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이성이에요. 이성의 배우의 정서적 태도는 겸손입니다. 사랑은 자아도취의 상대적 결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사랑은 겸손, 객관성, 이성의 발달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런 보증 없이 자기 자신을 맡기고 상대도 나를 사랑해주리라는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믿음의 작용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 사이에 분업은 없어요. 반대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조건이 됩니다. 사랑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성 자체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랑이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언제든지 믿음을 잃지 않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언제든 지속적으로 무엇도 바라지 않고 상대에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리 프롬은 사랑을 쉽고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면만 바라보며 쾌락을 만족시키는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사랑이란 사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평생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하는 것임을 일깨워주죠. 여러분이 모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책 소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옹 책방이었습니다.